12호에서 2021년 7월에 방영한 미국 드라마 화이트 로투스를 들고 왔고요. 화이트 로투스? 네, 하얀 연꽃. 네. 드라마는 하와이 공항에서 시작을 합니다. 탑승구역에서 한 남자가 공항 게이트 앞에서 좀 멍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좀 넋이 나간 표정이에요. 맞은편에 부부가 스몰 토크를 이렇게 걸어요. 뭐 여행이었냐, 뭐 신혼여행이었다, 좋았겠다, 축하한다, 뭐 어디에 머물렀냐, 그러니까 화이트 로투스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었어요, 거기 너무 좋다던데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이렇게 대충 끄덕인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아내는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가 죄송한데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는 단절이 되고요. 남자가 이제 창가로 이렇게 가니까 짐을 막 싣고 있는 비행기가 보이는데 그 옆으로 이제 관이 하나 비행기 이렇게 실려가는 게 보입니다. 아내인가요? 글쎄요. 그리고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보트 한 척이 이제 섬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와이 고급 리조트 화이트 로투스에 휴가를 온 VIP 고객 3팀이 보트를 타고 있었는데요. 한 팀은 신혼여행을 온 부부, 아까 그 남자의 부부, 그리고 한 팀은 딸의 친구까지 포함해서 아들, 딸 부부 해가지고 총 5명이 가족여행을 왔고, 그리고 혼자 여행을 온 한 여성이 있어요. 보트가 섬에 다가오자 리조트 직원들이 이제 손을 막 흔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주고, 그러면서 리조트 매니저 아몬드가 신입 직원 라니를 교육시키면서 우리는 절대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 일본의 가부키처럼 가면을 쓰고 절대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냥 친절한 도우미로 보여야 하고 우리가 모호해질수록 고객들은 그 모호함에 친절을 느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조트에 이제 도착을 하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하와이 목걸이 있잖아요. 그런 꽃목걸이 걸어주면서 환영을 받는데 첫날부터 이제 조금씩 문제들이 생깁니다. 신혼부부는 여기는 남자는 좀 잘 사는 부유층이고 여자는 프리랜서 기자였어요. 이렇게 잘 살지는 않는 뭐 학자금 대출로 좀 허덕이고 뭐 이런 그런 친구인데 약간 신데렐라처럼 결혼을 통해서 이제 약간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죠. 둘은 뭐 엄청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고 지금 스윗한 허니문을 보내려던 참이에요. 근데 남자가 잠깐만 하면서 여기 우리가 예약한 방이 아닌데? 이렇게 방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가상뷰로 봤는데 개인 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서 남자는 뭔가 거기에 이렇게 꽂혔어요. 근데 여자는 굉장히 로맨틱한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긴 내 인생 가장 호화로운 방이다. 이렇게 해서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좀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꽂힌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따지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따지러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예약을 하셨고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예약을 했대. 어머니가 예약을 하시면서 가상뷰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예약한 방이 아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봐라 라고 하니까 매니저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아니 이걸로 예약하신 게 맞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머물고 계신 분은 정말 뭐 최상급의 방이며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뷰가 좋으며 말하는데 남자는 하지만 내가 예약하던 파인애플은 더 좋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근데 그 방은 현재 뭐 다른 부부가 쓰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바꿔드릴 수가 없다. 뭐 다른 서비스들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매니저의 실수로 이중 부킹이 됐었던 거였어요. 네. 그런데 매니저는 그냥 네가 잘못 예약한 거다 이런 식으로 슬쩍 문제를 회피하고 그렇게 보내놓고 라니한테 그냥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된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서비스는 최상의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고객을 외동 아이처럼 대하라. 모든 관심을 주고 저 사람들은 지금 저러는 거는 돈 때문에 객실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최고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그러는 거니까 최고의 관심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의 잘못이긴 하죠. 근데 남자는 신혼여행 와서 거기에 너무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도 한 부부를 보면서 저 부부가 우리가 묵어야 할 파인애플에 묵어 있는 애들인가? 막 이러고 있고 와이프 짜증나겠는데요? 계속 이제 어머니한테 예약 메일 받아내서 확인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거기에 꽂혀 있고요. 뭐 아내는 이미 뭐 어그러진 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자기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기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사 제의가 왔어요. 근데 기사가 그냥 좀 시덥지 않은 어그로성 기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의가 왔어 라고 하니까 남자는 자기는 한껏 심통을 부렸던 주제에 넌 여기 와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거 쓰지 마. 너 나랑 결혼했잖아. 네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시덥잖은 일을 할 필요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자는 원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이어가지 않으면 나한테 그 뒤에 일이 계속 오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둘이 좀 마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여행을 온 가족은 엄마는 막 기사에 성공한 여성 CEO 10인 뭐 이렇게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CEO예요. 그리고 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가족도 좀 일처럼 멋지게 꾸려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남편은 암검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내 나이 때 암으로 돌아가셨다. 난 틀렸다. 나도 암이 이렇게 분명하다. 이러면서 거기에 꽂혀있고 이제 대학생 딸이 친구를 하나 이렇게 데려왔는데 정말 둘만 똘똘 뭉쳐서 당신들은 모두 틀렸고 내가 옳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웃고 적대시하는 인터넷으로 사회생활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면서 가족들한테 굉장히 뾰족하게 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무례하고 그런 고요. 고등학생 아들은 여기까지 와서 닌텐도와 닌텐도 스위치와 핸드폰만 이렇게 잡고 살고 있고요. 뭘 해서 뭐 해보자 라고 엄마가 이렇게 해도 뭐 다들 시원찮고 분위기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자 온 타냐는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 이렇게 여성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유고를 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도착하자마자 마사지 샵을 예약을 안 했는데 난 근데 너무 지금 마사지 받아야 되겠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사정해서 그러면 어떻게든 저희가 마련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한 직원이 이렇게 어디는 예약이 다 찼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굉장히 집착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기존에 묻어뒀던 아니면 모른 척했던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또 리조트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신입 직원이었던 라니가 좀 살이 쪄 보이는 그런 체형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임신을 한 상태였고 그게 예정일이 아닌데 애가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럼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거네요. 네, 그런 거였고 이게 신입 첫날이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어떡해. 임신한 상태를 알리지 않고 취업을 한 거예요. 일자리를 꼭 얻기 위해서. 그리고 첫날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진통이 오는데도 참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리조트에서 애 낳아요? 리조트 매니저 사무실에서 애를 낳게 되거든요. 와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이제 코믹하게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어떻게든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들을 좀 보여주고 매니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신입 와서 되게 막 이런저런 거 알려준다고 하고 옷에 묻었으니까 당장 갈아입고 오라 막 이렇게 좀 매몰차게 한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몰랐다고 쳐도. 그래서 약간 죄책감도 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네, 그래서 한 5년간 술을 전혀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오늘 손대나요? 안 돼. 그거 죄책감이 스트레스 오고 자기가 실수를 했잖아요. 실수를 한 부분에서 사실 거기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맞아.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자기가 스리슬쩍 넘어간 바람에 이 남자가 너무 꽂혀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그 부분을 파고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네 결국 분실물로 들어온 고객의 가방에서 약을 발견을 합니다. 약이요? 네, 약을 발견을 하고 먹게 됩니다. 어떤 약이요?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먹어요? 약도 먹고 술도 먹어요. 네? 뭔가 이런- 총체적 난국. 네, 총체적 난국이죠.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만 네. 들어도 뭔가 스트레스풀. 그러니까 뭔가 손님들도 뭔가 문제가 있고 리조트에도 문제가 있고 리조트와 손님 관계도 이렇게 막 위태위태한 가운데 과연 첫 번째 장면에서 누군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으며 과연 범인이 누구인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작품은 미스터리 요소가 그렇게 강한 작품은 아니고요. 여러 장르가 복합적으로 섞였지만 굳이 따지자면
드라마 또는 블랙 코미디 장르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화를 보고 누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재밌게 보는데 3화까지 보는데 되게 갈등만 계속 이렇게 증폭이 되면서 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장르를 다시 확인을 했다가 탈주를 했죠. 이게 미스테리가 아니었어 라고. 탈주를 했었어. 네, 탈주를 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처음에 여러분들이 휴가를 딱 정했을 때 휴가지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 같은 거 양치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나도 그런 거 찾아봐야지 라고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휴가지에서 뭔가 사람이 죽은 것 같긴 한데 그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른 거 찾자 하고 다른 걸 봤어요. 근데 좀 성에 차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정이 휴가 중에 뭐 만난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휴양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기는 하는데 좀 그게 메인이 되는 스토리가 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양지에서 난 살인사건은 거의 다 이렇게 시리즈물의 한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어. 그러겠다. 뭐 코난이라던가 김전이라던가 아니면 그 탐정 몽크가 휴가를 갔는데 휴양지에서 맞는 사건이라던가 이게 메인으로 나온 사건들이 잘 없고 아니면 좀 소개를 하려면 고전으로 가야 되는데 또 고전을 하기에는 좀 제가 고전을 여러 번 해가지고 좀 현대 작품을 다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냥 미스터리언 아니면 어때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네. 좀 휴양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휴가철이니까. 근데 이건 정말 이 작품이 2021년 작품인데 그때가 한참 코로나 시기 때문에 영화나 이런 쪽 산업들이 다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래서 좀 제작 여건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6편짜리 좀 실내에서만 촬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아서 그냥 하와이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배우들이 계속 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찍은 거예요. 소규모로 적은 예산으로. 네, 적은 예산으로. 그래서 근데 하와이 마우이에 있는 포시즌 리조트에서 촬영을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데서 있구만요. 네, 그때 되게 뭐 입국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웠을 때니까 손님들이 별로 없을 때 이런 데 촬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입니다. 하와이 풍광들이. 좋겠다. 하와이의 그 석양진 바닷가나 그냥 바닷가나 뭐 스쿠버 다이브 해서 그 물속에 바닷속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정말 휴가 온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여가지고 휴가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해서 들고를 왔고요. 시즌 1이 평이 좋았어요. 원래는 이게 6편 미니 시리즈로만 딱 단막극으로 끝내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시청률도 좋고 평단평도 괜찮아서 2022년 10월 시즌 2가 방영이 됐고 이어지는 스토리는 아니에요. 여기가 화이트 로투스 하와이 지점이라면 시즌 2는 화이트 로투스 시칠리아 지점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배우들은 딱 한 명만 여기 출연했던 배우 딱 한 명만 이번엔 시칠리아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한 명만 이어지고 이제 배우랑 뭐 이야기는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시즌 3는 태국에서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네네. 체인 리조트구나. 네네. 그래서 시즌 2가 더 화제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화 방영할 때는 좀 SNS가 들썩였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좀 생소한 드라마기는 하죠. 그렇죠.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기획, 연출, 각본의 마이크 화이트가 맡았고 전작에도 약간 비슷하게 시청자들 보면서 좀 불편한 지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은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쟤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좀 웃기고 막 이런 진짜 블랙 코미디 작품이거든요. 진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갈등들을 다 넣었거든요. CEO 가족 내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진행이 되다 보면 아빠가 이제 암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되게 기뻐하고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뭘로 돌아가셨지? 암이 아니었나? 해서 자세히 물어봐야지 하고 삼촌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너희 아버지 에이즈로 돌아가셨잖아 라고 이렇게 말해서 아버지가 왜 에이즈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잤어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안 네, 거예요? 그 전에 근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네가 너의 할아버지를 만나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남자답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우상화된 아버지였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되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엄격하게 검열을 하면서 자라왔었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뭐 떳떳하진, 그러니까 동성애가 뭐 흠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떳떳하진 않았구나.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상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암인가 봐 하면서 가족들이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거기에 꽂혀 있거든요, 아빠가. 근데 이번엔 또 우리 아빠가 동성애자라니 거기에 꽂혀 있어서 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나 왜 저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상황을 설명을 해줘서 니네 할아버지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지금 아빠가 충격 먹은 상태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딸들은 아빠는 그러면 호모포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되게 정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용납되는 행위는 아니니까. 근데 엄마는 그래도 그거를 여기 와서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있는데 그게 비난하는 게 옳은 것이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쩔 건데 인터넷에 글 올릴 거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엄마가 뭐 페미니스트로 힐러리 클린턴 되게 존경했었는데 딸들 눈에는 그냥 그 사람 보수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좀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 뭐 이런 것들 뭐 PC함에 대한 그런 거에 갈등이 또 보이고, 신혼부부에서는 남녀 성역할에 대해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또 옵니다. 진짜. 아이고. 엄마가 예약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시어머니가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마라. 그냥 옆에 섬에 들릴 일이 있었는데 잠깐 뭐하러 온 거야. 그래서 금방 떠날 거야. 뭐 이러면서 하면서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랑 아들이랑 신나게 얘기하고 이제 며느리는 이렇게 표정 썩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기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네가 돈 벌 필요가 뭐 있어? 너는 뭐 그냥 자선 행사하고 뭐 이런 거에서도 성취감이 있다. 뭐 이러면서 막 푼돈 벌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좀 정해진 성역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갈등.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갈등 요소는 VIP 손님들이 다 백인이에요. 딱 한 명 유색인종인데 그거는 딸이 친구로 데리고 온 그 친구 한 명만 유색인종이고 다 백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유색인종들은 다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인종적이면서 계급적인 갈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매니저가 가끔은 그냥 앉아서 술 마시고 이렇게 음식 먹는 손님들만 봐도 화가 치밀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되는 사람과 그것을 돈으로 구매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갈등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면서 기생충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면서, 근데 좀 웃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거라 또라이인가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소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너무 우울하고 딥하게 건들지 않고 좀 가볍게 다뤄주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 직설적으로 다 보여주네요. 뭔가 가감 없이. 네. 뭔가 돌려서 이렇게 보여지도 않고 그냥 딱 확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져요. 제가 근데 블랙 코미디가 좀 안 맞는 게 저는 그 미국식 또는 영국식의 사르케즘? 그런 비꼬는 게 가끔은 뭐 하자는 거야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얘를 돌려가면서 웃자는 건지 아니면 그 발언 자체만으로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쾌하기만 하고 그 이후에 뭐 따라오는 게 웃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거는 이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관객들을 웃기려고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와닿지 않고 이런 의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웃으면 좀 직설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 뭐야 저 발언 하다가 아니야 이거는 블랙 코미디니까 저 화자가 저런 발언을 하는 걸 되게 어이없어 하는 관객의 반응을 느끼는 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해의 과정이 너무 길다. 이거를 누군가가 되게 미국적인 유머가 많은 작품이다라고 해서 확실히 좀 그런 문화 차이가 있어서 좀 그런 이해 과정이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리뷰 중에 자기는 별다른 리뷰 없이 그냥 바로 봤는데 너무 웃겼다, 박장대소를 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미국 문화에 익숙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정서 차이 있잖아요. 네. 저도 게임할 때 아까 말했던 막 그런 빈정거리는 개그 치는 대사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영국이나 미국 게임들이 좀 그런 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저는 그게 재밌기보다는 얘는 왜 이런 상황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싶은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문화인가?
정말로 얘네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이런 대화를 하는 걸 즐기는 건가?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딴 얘기인데 요새 엘리멘탈 그 애니메이션 나와가지고 픽사에서 엘리멘탈 보고 싶어요. 저도 좀 보고 싶어요. 그게 정말 볼까요? 그럴까요? K 장녀의 삶을 진짜 미국적으로 보여줬다고. 그게 감독이 한국계 네, 맞아요.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원소들이거든요. 거기 출연자가 불, 물, 뭐 흙 하는데 딱 봐도 아 물은 뭐 백인, 불은 아시아계 뭐 이런 식으로 딱 너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했대요. 그래서 좀 인종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평론의 평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보고 오는 분들이 이것은 K 장녀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라고 하면서 평론가들 이들이 뭘 알아? K 장녀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K 장녀끼리 뭉쳐서 같이 봐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K 장녀예요. K 장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평론가의 입장이 된 거지. 그래,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 화이트 로투스를 보고 바로 이제 와닿고 그런 문화들을 바로바로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저는 좀 생각해야 되고 막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아 그런 거였구나라고 이렇게 한 번 더 씹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야기 나온 젊은 진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카페나 뭐 그런 서비스업에서 보이는 젊은 진상. 옛날 그 좀 나이 든 진상은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고 막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다른 대체 서비스를 주거나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고. 납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진상은 그 자리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뭐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던가 뭐 이러면서 물론 카페나 뭐 어디에서 실수를 했으면 그 실수에 대해서 그냥 바로 말을 하고 뭔가 그거를 수정된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뭐 그 자리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얘를 망하게 해주겠어. 안심을 품고 이런 가게는 망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진상들이 많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신혼부부의 남자가 약간 그런 식으로 분명히 호텔 측에 실수를 한 것도 맞고 바르지 않게 그걸 대처한 건 맞는데 정말 이 사람을 망하게 하겠어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물론 이 사람도 매니저도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또 대응해서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기는 해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 이 사람은 갑질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 갑질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비스를 구매한 자들이 뭔가 되게 감정노동까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고 엄청 현실적일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뭔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약간 스포일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사람까지 죽고 살인자가 나오는데 살인자가 나왔음에도 그 상류층의 삶은 그냥 봉합되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봉합되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뭐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호텔 직원이나 현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발생을 하고 뭔가 잘못된 길로 진짜 망하게 된 사람도 발생하고 삶의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소한 잘못으로 둘이 시작을 했지만 나오는 결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는 그런 좀 씁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추천하기가 애매한 작품이기는 해요. 네, 그 애매함이 느껴집니다. 네, 애매합니다. 근데 정말 보면서 사막까지도 되게 쉽게 봤거든요. 그러다가 아니 너무 사건이 안 일어나는 듯 싶어가지고 잠시 하차하긴 했는데 그게 다시 봐야 되겠다 해서도 쭉 이렇게 봤어요. 그냥 6화까지 밖에 없거든요. 시즌 1이. 그래서 되게 빠르게 볼 수 있고 되게 시종일관 거슬리면서 되게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짜증나요. 짜증이라기보다 뭔가 불안하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뭔가 일어나진 않고 막 이런 신경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막 빵 터지지 않고 계속 그 불안한 상태만 유지돼?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쪼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것들도 되게 잘 쓰고 그래서 중간중간 뭐 호주 원주민 노래라던가 뭐 호주 원주민 카누 타는 장면 그리고 뭐 고래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풍광들도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무엇보다 연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본인들 같이 찰떡같이 연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에미상에 8명이 후보에 올랐던가 뭐 그럴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배우가 올랐을 정도로 다들 연기를 잘 해주셨고 특히 그 어머니 유골을 뿌리러 온
그 여성이 제니퍼 쿨리지로 미국의 코미디언이면서 배우인데 여러 부분에서 조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리즈 위더스푼의 금발이 너무해서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일샵 네일샵. 네. 그분으로 나오셨거든요. 그때 처음 봤는데 뭐 아메리칸 파이에서 아들 친구를 유혹하는 엄마로 유명세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진짜 크고 작은 역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뻔뻔한데 불안정하고 민폐를 끼치는데 그렇게 또 미워하긴 좀 그렇고 뭐 그런 역을 감정 섞인 역을 너무 잘해줬고 감독 자체가 그 배우를 생각하면서 이 역을 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찰떡같이 들어맞은 부분이 있었고 그 캐릭터성을 살려서 시즌2에 이렇게 연결되는 배우가 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시즌2에서도 연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2023년 골든글로브에서 미니시리즈 영화 부분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대에 올라가지고 되게 목소리가 허스키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엄청난 꿈과 기대가 있었고 한때는 모나코의 왕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좀 흐지부지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는 뭐 이 작품으로 되게 많은 것이 바뀌어졌고 감독에게 감사한다. 다른 분들도 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셨어요. 60대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나이대까지 계속 연기를 꾸준히 해서 그런 과정들을 보답받을 수 있었던 걸 보니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잘 돼서 좋네요. 시즌2에는 시칠리아 화이트 로투스 근처에서 여러 무더기에 시체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한국가 아니라 시체 수가 늘었어. 왠지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시즌2도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웨이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 게임 때문에 웨이브를 구독해 놓은 상태라 지금 마침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 시즌 1만 볼 수 있습니다. 2는요? 네. 시즌2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들고 온 이유가 어떻게라든 좀 화제성을 올려서 웨이브가 시즌2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아직 한국엔 안 들어온 거구나. 네, 한국엔 들어오진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즌2가 정말 재밌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꼭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저도 지금 웨이브 보고 있는 참이니까 지금 빨리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호캉스의 기분을 느끼고 싶다. 내가 돈 들여 가기는 좀 비싸지만 호캉스 리조트를 느껴보고 싶다. 아니면 좀 휴가를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싸우는 거를 엿듣고 싶다. 그런 짤 있잖아. 키 커지면서 이렇게. 아니 옆 테이블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계속 그것만 느껴지는. 혹은 뭐 내가 카페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뭐 테이블 옆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를 조금 기분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이 드라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진 하와이 풍광과 함께 볼 수 있겠군요. 하나 좀 불만인 거는 그 노란 필터를 계속 씌우거든요. 맞아. 그래서 사진 이미지 찾아보는데 그렇더라고요. 할리우드에서 많이 쓰는 멕시코나 이런 남미들을 묘사할 때 맞아. 그런 노란 거 씌우거든요. 그리고 홍콩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거 할 땐 또 사이버펑크 느낌 나게 푸른 필터 씌우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국적인 풍광 할 때 노란 필터 씌우는 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이거 좀 딱 들었어요. 그 CSI 마이애미 톤이다. 진짜 맞아. 아니하다. 좀 더 창의성을 보여달라. 보여달라. 네. 오늘 저희 여름휴가를 키워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살인사건들이 등장했군요. 그래도 초롱님이 좀 이렇게 훈훈한 작품 하나 가져와 주셔서 적당히 밸런스 맞게 제 책에도 죽음이 등장합니다. 네. 미스테리가 있다고 했죠? 그럼요. 네, 있어요.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역시 미스테리가 다르다. 여러분 미스테리가 가득한 여름 잘 맞이하시고요. 저희는 61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